자, 이렇게 하면 인코딩이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코딩 하신다고 하는 자의 네. 것이 아니다.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업로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확인해봐라고 하면서 업로드가 이렇게 되었죠. 제목이 뭐냐? 여기 보면 2026년 VR에서 코딩을 미래 프로그래밍 한 발 더 라고 하는 걸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2026년 쇼츠로 넘어가야겠죠. 2026년 VR 코드 이제 미래에서 한 발 더 이렇게 해서 지금 비공개로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이틀 만에 했어요. 고치고 이것저것 해서. 그래서 제가 그 댓글창에 최초로 제가 안티그래비티에 입력했던 프롬프트를 공개를 해서 그냥 무료로 그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써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외부 강사 김지백입니다. 오늘은 바이브 코딩으로 유튜브 영상을 이제 자동으로 이제 업로드 시켜주는 에이전트를 만들어 본 걸 여러분들께 한번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거 보여드리기 전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건 어떤 판매의 목적이나 배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는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바이브 코딩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바이브 코딩으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바이브 코딩으로 어디까지 이 구현을 해낼 수 있을지 이걸 좀 확인해 보기 위한 차원으로 일단 해본 겁니다. 그 안티그래피티에 그 이제 프롬프트 넣은 거를 여러분들께 다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렇게 안티그래피티에 그대로 이제 딸깍하면 뭐 나오긴 나올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오긴 나오지만 작동을 하거나 뭐가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걸 뭐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 이거 난 다운받아야지 안 됩니다. 이걸 해야 되는 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배포용이나 판매용은 아니지만 제가 만든 거 이제 그대로 공유할 거니까 그대로 써보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의 핵심은 이런 프롬프트를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개발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 뭐 딸깍 해가지고 나오는 게 물론 겉에 있는 프론트엔드 어떤 이미지 같은 거는 그대로 만들 수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어떤 뼈대들 백엔드 작업이나 또 API 키를 가지고 하는 거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지만 바이브 코딩이 너무 좋고요, 와 신기하다 해서 이제 비개발자분들이 이제 뭔가 뛰어들었는데 진짜 조금만 배우면 될 것 같아서 뭐 돈 주고 강의도 듣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돈 주고 사고,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유튜브나 어떤 강의 활동 하시는 분들을 전 존중하고요. 저도 현장에서 지금 AI 뭐 강의도 하고 바이브 코딩 강의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먹고 살라고 이제 하는 강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요거만 들으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수익화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만든 프롬프트를 드릴 테니까 이게 바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핵심은 이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작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그 모르는 부분들은 이제 챗GPT나 아니면 안티그래피티에 물어보는 방법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저는 개발자가 아닙니다. 경영학을 전공했고 또 학부에서는 영어 전공하고 자퇴하고 이제 교육학 학사 받아서 경영학 석사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컴퓨터 개발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이브 코딩으로 이런 에이전트를 짰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걸 보시면서 개발단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뭐 개발자분이나 어떤 코딩의 어떤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이걸 보면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저렇게 만들어야지 라고 이제 지적 혹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 모든 건 이 개발자분들과 그런 지적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요런 거는 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세요. 저도 배워야 되니까. 물론 세게 욕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저만 이렇게 해보려고 한 거니까 배포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만들어 놨고요. 제가 로그인을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뭐 이건 고치시면 되고, 이미 저는 오픈 AI 제가 쓰고 있는 유료 결제 키를 넣었고요. 11labs API 제 거 넣었고요.
이제 팩셀 이제 이미지 받아오는 API 키 넣었고 구글 클라이언트 아이디나 구글 클라이언트 시크릿 번호까지 제가 다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냥 누군가가 배포를 해도 API 키를 어디서 받아오는지 11labs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구글의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무엇인지 이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사실 누가 백날 뭐 배포를 해서 공짜로 쓰세요 뭐 이거 그냥 돈 주고 팔 테니까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라고 하는 그분의 의도가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내가 이걸 받았을 때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모른다고 하면 상당히 난감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판매한 그 사람은 좋은 의도로 판매했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틀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 사기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A부터 Z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로 넣을 수 있는 게 있고요. 헤이젠 AI 아바타로 이렇게 내 얼굴을 넣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냥 저는 이미지로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 우리가 쇼츠 영상을 보더라도 꽉 찬 화면이 있고 렛터박스 안에 딱 들어가서 원본 16:9 사이즈인데 그냥 상하 여백이 있는 그런 것들도 쇼츠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렛터박스로 하나 만들었고요. 이제 픽셀에서 영상 고화질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 있고 이제 사진을 가져오는 것도 있고요. 달리로 이제 챗GPT를 이제 가져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 API 키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 달리로도 다 생성이 가능한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동영상 화질 무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제 어떤 걸 한번 넣어볼까 한번 해볼까요? 26년도 바이브 코딩의 현실 초보 바이브 코딩 진입자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 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버전도 있고요. 이제 좀 팩폭 모드로 제가 프롬프트를 짜놓은 것도 있고 뭐 비밀 폭로 경고 또 우리가 이제 쇼핑몰 쿠팡 파트너스나 연결시켜서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거기에 맞는 약간의 그런 이제 톤들도 만들어 놨습니다. 감성 공감형도 있고 그런데 팩트 모드로 가도록 하고요. 영상 길이도 30초 60초, 1분 30초 있는데 그냥 60초로 하고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API 챗GPT 글쓰기 모델을 여러 가지로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뭐 4.5 미니도 괜찮지만 그냥 4.5가 제일 낫고 5.1 같은 경우는 이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는 구조긴 한데 굳이 30초짜리의 그 추론을 태워보니 한 번 하는데 한 20원, 30원씩 이렇게 좀 그 과금이 좀 세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조곤조곤하고 뭐 옆집 누나 톤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막이라고 하는 건 이건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11labs의 보이스 설정해가지고 11labs에서 API를 가지고 와서 한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더빙 모델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저는 11labs를 유료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영상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나는 무조건 무료로만 뭔가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려고 하면 그거는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어떤 영상의 목표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저는 감히 한번 해봅니다. 왜 그러냐? 바이브 코딩이 되다 보니 딸깍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다 나온다고요. 지금도 양산되고 있지만 앞으로 개인들이 조금만 더 이 바이브 코딩을 더 많이 배우면 뭐 철수든 영이든 다 그냥 다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요? 품질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서비스에서 차이가 날 거고요. 그러니까 무료로 API 키 가져와가지고 실험하는 건 다 괜찮은데 결국에는 그렇게 양산되는 어떤 컨텐츠에서 이제 어떤 내가 시장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아니면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품질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유료로 제공하는 어떤 API 회사들의 그 AI 회사들의 혹은 소스를 내어주는 회사들의 이용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한번 좀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서비스도 아마 더 중요해질 거예요. 같은 홈페이지 뭐 두세 시간 만에 홈페이지 하나 다 만들고 뭐 결제까지 다 이어 붙이고 하잖아요. 스트라이프로 뭐 결제 붙일 수도 있고 국내에 있는 토스로도 결제 붙일 수 있고 뭐 스트라이프 미국 법인 만들어서도 하잖아요. 다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서비스예요. 결국에 똑같은 이제 3시간짜리 만들었는데 어떤 이제 그
MVP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한마디로 뭐 물어보면 제깍제깍 대답도 해주고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 고쳐주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피드백을 하면 바로 그 다음날 수정을 해서 고쳤다고 또 공지도 해주고, 이런 어떤 비즈니스가 있는 반면에, 만들어 놓고 결제를 받았는데 뭐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내가 문의를 했는데 24시간이 지나도 이메일도 한 통도 없고 읽지도 않고 뭐 전화번호 공개도 안 돼 있고, 이제 이런 데면 나중에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은 너무나 좋고요. 특히 저 같은 비개발자분들은 진짜 기회가 생긴 거거든요. 개발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업무가 편해진 것도 있겠지만 비즈니스 아이디어만 더 추가만 되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개발자분들은 부럽다니까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양산이 되고 확산이 되면 결국에는 품질과 서비스에서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유료로 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여기 저는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할 때 BGM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비공개로 일단은 올려놓고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일부 공개 혹은 바로 대중에 공개 노출하는 걸로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너레이터를 입히면 보십시오. 이제 요 우리가 인풋 작업들은 다 했지 않습니까? GPT에서 컬렉트를 가지고 오고 이거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스크립트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예. 근데 요 스크립트를 딱 봤는데 뭔가 좀 마음에 들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원하는 내용을 좀 바꿀 수 있어요. 영상 시작하자 하자 말자 후킹 될 수 있는 명언을 넣어서 시작해줘 라고 하면서 대본을 재생성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대본이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난 뒤에 누르시면 돼요. 그럼 TTS 11labs에서 저는 이제 유료로 이제 가지고 있지만 무료로도 되긴 합니다. 근데 분명히 그 음성 혹은 뭐 톤이라든지 억양의 차이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음성이 합성이 되면 혁신은 두려워하는 자의 것이 아니다. 코딩, 이제 이렇게 소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난 뒤에 영상을 이제 렌더링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선택해서 넣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팩셀에서 가져온 영상들 선택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로컬 파일에서 여러분들이 추가하고 싶은 내용들을 몇 가지를 가져오셔가지고 넣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 특정 정치적인 어떤 그걸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그 트럼프 아저씨 사진을 제가 테스트 한다고 몇 개 넣어놓은 게 있거든요. 저는 뭐 어떤 정치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넣어가지고 이렇게 렌더링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작업하는 이제 화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혁신은 두려워하는 자의 것이 아니다. 코딩, 이제 VR에서 시작됩니다. 책상이 아니라 VR 환경에서 코딩 하신다고요? 바로 2026년의 현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뭔가 글자가 너무 크다라고 하시면 글자를 중간으로 작게 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막을 위아래로 이렇게 올려서 내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쇼츠를 만드실 때 환경 자체가 다 다르시기 때문에 확대도 시킬 수 있고 이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타이틀 고정, 하단 타이틀 고정 이렇게 제가 해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목하세요. 지금이 뭐 기회입니다. 하고 난 뒤에 위치를 잠깐 내려보면 이것도 또 내려갑니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예, 좋아요와 그 외부 강사 김지백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 유튜버의 그 버튼이라든지 그 만들어 놓은 인터페이스에 걸리지 않게 이렇게 딱 이제 뭐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글자 폰트도 제가 일단 무료로 할 수 있는 거 3개 정도로 만들어 놨는데 뭐 저는 그냥 나눈 고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렌더링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렌더링을 하면 이 로고 기록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4시 14분부터 해가지고 인코딩을 하고 있거든요. 인코딩 하는 거는 컴퓨터의 상황과 성능에 따라 다릅니다. 메모리 상황도 그렇고 CPU 상황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좀 걸리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2, 3분에서 많으면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참고를 해서 지금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포할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뭐 UI가 왜 별로입니까? 10% 20% 말고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건 더 좋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다 저는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지금 하는 거는
바이브 코딩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걸 찍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인코딩이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코딩 하신다고 하는 자의 네. 것이 아니다.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업로드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확인해봐라고 하면서 업로드가 이렇게 되었죠. 제목이 뭐냐? 여기 보면 2026년 VR에서 코딩을 미래 프로그래밍 한 발 더 라고 하는 걸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2026년 쇼츠로 넘어가야겠죠. 2026년 VR 코드 이제 미래에서 한 발 더 이렇게 해서 지금 비공개로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제 영상 구독자분들은 제 영상 이게 어떤 건지 아마 아실 거예요. 제일 최근에 올린 거 이렇게 2026년 2월 2일자로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다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 만에 했어요. 이게 고치고 이것저것 해서. 그래서 제가 그 댓글창에 최초로 제가 안티그래비티에 입력했던 프롬프트를 공개를 해서 그냥 무료로 그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써보십시오. 물론 결과물까지 만드는 데까지 수없이 수정하고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설치도 하고 외부 사이트에서 뭔가 자료도 가져오고 API도 가져오고 그래서 이런 어떤 작업들을 물론 다 아시면 상관없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솔직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뭐 코딩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챗GPT에서 분석을 하려고 하면 챗GPT 어떤 사이트에서 API 키는 어떤 걸 가져와야 되고 영상을 렌더링하기 위해서는 브라우저 내에서 렌더링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여기 보시면 FFmpeg를 사용해서 브라우저 환경에서 mp4 동영상을 성공적으로 생성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FFmpeg가 어떤 건지 요런 것들을 차근차근 배워야 돼요.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요 워크플로우당 요런 어떤 것들이 다 있습니다. 챗GPT에서 만들 때 또 예를 들면 TTS 11랩스에서 가져올 때도 음성에 관련되어 있는 로고를 열어보시면 이런 어떤 주요 용어들이 다 하나하나씩 있어요. 비디오 빌더 할 때도 여기 보시면 비디오를 어떻게 가져왔냐, 그리고 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은 어떠냐, 자막을 올릴 때는 어떤 식으로 올리냐, 렌더링 할 때는 어떤 표현들이 있냐, 요런 어떤 단어들의 의미라든지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맥락을 빨리 알아차리는 거,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브 코딩 강의도 하고 뭐 AI 관련된 강의나 기업에서 이제 예전부터 뭐 이런 컨설팅 많이 했던 사람이다 보니 정말 지금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정말 딱딱하면 지금 진짜 뭔가 나오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는 상황에서 단순히 너무 쉽게 보이니까 와 쉽게 돈 벌 수 있겠다, 쉽게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막상 조금만 해보면 이게 쉬운 길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번 해보자는 사람이 있고, 에이 쉬운 게 아니네, 에이 사기네 라고 하면서 그냥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들여다보고 조금만 GPT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면 또 뭔가 이렇게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도 하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렇게 주저하지 마시고 뭐라도 한번 이렇게 클릭 한번 해보시고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던 혹시 개발자분이나 진짜 어떤 그 코딩 지식이 많으신 분들은 서스럼 없이 요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십시오. 저는 진짜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저도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자 눈에서 아무리 바이브 코딩이라도 요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저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이렇게 또 공감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그 프롬프트는 제가 밑에 남겨놓을 테니까 잘 써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 편에는 어떤 걸 할 거냐? 그럼 이런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런 어떤 걸 제가 이제 완성을 했잖아요. 각 과정마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에러가 나거나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안 나왔을 때 GPT한테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해야 바이브 코딩, 비개발자로서 바이브 코딩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좀 성공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피드백이나 여러 가지 의견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같이 성장하고 이 정말 변해가는 이 AI 시대에 또 기회도 많지만 위기도 많은 이 AI 시대에 같이 살아남는 방법들을 간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지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